안녕하세요. 플래티늄 민강훈입니다. 예, 사업 설명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해보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날도 춥고 막 이런데도 이렇게 자리를 꽉꽉 메워주셔서 정말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어이구 처음이라 이래요. 네, 저는 아메이를 처음 만난 게 언제냐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 집에 갔더니 이제 집에 가면 장모님, 그러니까 장모님이래. 뽀록 났다.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이제 또 양치질을 하러 들어갔더니 저렇게 생긴 치약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저 치약이 있었는데 저 치약을 딱 이제 양치질을 하고 그리고 딱 왔는데 과일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 방금 양치질하고 왔는데 라고 앉아서 안 먹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집어 먹었는데 맛이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약 신기하다. 그랬던 기억이 저 아메이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아메이가 뭔지도 몰랐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되었고 저는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출장을 됐는데 이제 싱가포르에 출장을 갔었어요. 근데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귀인을 만납니다. 그 당시에는 귀인인 줄 몰랐어요. 제가 누구를 만나냐면 심지어 아메이 말레이시아 부사장님을 만났어요. 옆자리에서 실화예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출장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아메이 말레이시아 부사장이라는 거예요. 명함을 주는데 서울에 가는 분이잖아요, 출장을. 그래서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슨 코리아라는 회사도 있을 거고 외국계 회사일 거다. 근데 서로 명함을 교환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할 테니 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남에 있는 리베라 호텔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서 뷔페를 먹습니다. 저는 되게 이거 잘하면 스카우트다. 이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밥만 먹었어요. 그런데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 그 자료가 바로 아메이에 대한 자료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여러 말들 중에 딱 한마디가 기억이 나요. 너에게 선물을 줄게. I'll give you a present란 그 대사만 기억이 나요, 지금.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사실 이렇게 생겼을 때예요. 반응 좋아요? 예. 직장 다닐 때예요. 제가 무슨 15살 때 출장 간 게 아니고요. 예. 저기는 어디냐면 싱가포르는 아니고 영국입니다. 런던에 저 뒤에가 팔리어먼트 하우스요. 국회의사당이고요. 바로 뒤에 저 빅벤이 있어요. 거기 템즈강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시절이에요. 1995년입니다. 저 때가.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 저한테는 선물 같은 거였어요. 근데 저 얘기를 가지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강력하게 그런 거 안 된다. 나쁜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덮었어요. 만약 그때 덮지 않았으면.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더 좋은 회사로 이직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5년에 처음 그렇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저희 직장 동료 99년도에도 그랬고요. 2001년도에도 너 아메이 잘할 것 같은데 나랑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었어요.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지인이나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메이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 잘못 산 거라면서요. 네, 반드시 있대요. 잘 살면. 저는 되게 많이 받았어요. 2006년도에 진짜 자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도까지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아메이 하자.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 그런 거 싫어.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제까지 흘렀냐? 2019년까지 흘렀어요. 되게 열심히 자영업을 했고요. 열심히 했고요. 저게 이제 그러니까 1차, 1, 2, 3, 4, 5, 6차식이죠. 아메이로서는 6차식인데 6차식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06년에서 2019년까지는 프로포즈가 없었어요. 되게 잘못 살았나 봐요. 네. 2019년에 하여튼 저 비결은 뭘까요? 비결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거였어? 를 깨닫고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연령 구분을 이렇게 새로 발표를 했대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젊은 삶을 사시잖아요. 근데 그 성장하는 어떤 그 청소년이나 이런 청년들 보면은 굉장히 또 사회 진출이 늦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지정을 했다는데 한 17세 정도까지가 미성년자. 물론 뭐 법적으로는 19세, 20세인데 그리고 저기에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 그 표시는 65세까지랍니다. 네. 우리 잘 아는 가수 이승환 씨, 예, 청년이래요. 네. 예, 그리고 66세에서 79세 정도가 중년. 그렇죠. 여러분, 거리에 계시는 뭐 경비원 저 중년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80에서 99세, 100세 미만까지가 노년. 그리고 100세가 넘으면 이제 장수 노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인 거죠. 100세 시대인 거죠. 이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2025년 여자 87.4세, 남자 81.4세예요. 저희 평균 수명이랍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산다라는 게 아니고요.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게 요새 이제 새로운 통계로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 나이 때 제일 많이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90세, 남자는 2019년 기준이에요. 85.6세. 그 주위에 지금 요새 부고가 들리면 90몇 세, 90몇 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흔하죠. 많죠. 예. 그 나이에 많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2019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들, 오래들 사실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은퇴 연령은 60세거든요. 65세로 느린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아직은 60세니까, 그러면 은퇴하고도 직장에서 쫓겨나고도 30년 이상 더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맨 왼쪽은 작년에 KBS에서 시사 직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60년대생이 온다. 60년대생, 70년대생이 그 전후 복구하고 이런 개발되면서 가장 베이비 붐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났던 그런 시기래요. 그래서 60년부터 69년생이 86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60세가 되면서 이제 올해가 2025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은퇴하고 계신 분들은 1965년생들이고요. 66년생들이 내년에 은퇴를 하는 거죠. 계속 은퇴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60년대생이 온다라고 표현한 거죠. 재취업을 하든 뭔가를 하든 그런 분들이.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인생 후반 5대 리스크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게 이제 준비는 못했는데 현실 앞에 닥친 그런 분들이 매년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0년대생이 몰려온대요. 60년대생도 준비가 안 됐는데 70년대생이 곧 온대요. 네. 50대에 은퇴하고 실제로 잘리는 나이는 60세가 아니에요. 그쵸? 49세, 50세 막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제 명예퇴직해라, 나가라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50대에 실제로 막 잘리고 있어요. 네. 70년대생이 부모는 늙고 자식은 커가고 낀 세대. 이런 게 이제 60년대생, 70년대생이에요. 그런데 80년대생들, 90년생보다 더한 2000년생이 온다. 이게 지금 현재의 요즘의 사회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요새 취업 잘 안 되죠. 그죠? 신입을 안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든 버틸라 그러고. 그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국민의 70%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0%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가요? 실제로 보니까 노후 준비를 하고 있고 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 통계는 나왔는데 뭘로 하고 있나 봤더니 국민연금이 58.5%로 늘었죠. 그리고 예금 적금은 저축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저축해가지고 노후 준비 못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금 뭐 이런 것들도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를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국민연금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이래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민연금을 조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가 나는 준비가 됐어 라고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직장을 다니는 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부업을 하는 거죠. 근데 부업을 하나 하다가 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하다 보니 이거하고 저거하고 겹치니까 이제 투잡, 쓰리잡도 아니고 N잡까지 오는 거죠. N잡 시대라고 하죠. N잡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쨌든 노후든 뭐 현생이든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좀 더 벌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실제로 자아 실현과 취미 여행 이런 게 이제 N잡을 하는 이유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20, 30대들이 주로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먹고 사는 것보다는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예. 그렇지만 저 생계비 이런 부분들은 저 40, 50대 분들 이런 분들이 N잡에서 그 생계를 위해서 지금 이 내가 주업을 가지고 못 먹고 살겠어서 부족하니까 그래서 한다는 것이고요. 여유자금 확보 목적이라고 썼지만 저 여유자금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고 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N잡을 주로 뭘로 하냐면 보세요. 판매나 매장 관리가 편의점이죠. 그죠? 음식점 서빙, 사무보조, 택배 배달, 대리운전, 블로거, 유튜브 등등등등 하는 거고요.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부업을 해보셨답니다. 뭐라도 다른 돈을 더 벌어봤다는 얘기죠. 사실은 8명이 아니라 블로거, 유튜브까지 하면은 거의 다 해보셨을걸요. 네. 그런데 실제 N잡러들이 얼마나 버냐면 2024년 통계예요. 20, 20대들은 월 평균 53만 원 더 버는 게 주업 말고요. 그다음에 30대들은 69만 원. 그리고 50대 이상 부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105만 원 정도 번답니다. 이거 맞는 얘기인 게 만약에 이게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면 주업을 때려치겠죠. 그렇죠? 주업이 부업이 되고 부업이 주업이 돼.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에 이 모자라서 열심히 해서 저거로 더 벌어보겠다고 하는 게 실제 N잡이고 부업이고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겠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럼 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국민연금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냐면 여기 20대들도 요즘에 보면은 나는 미래 대비를 할 거야, 노후 대비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이 통계가 나온 거는 노후 생활비 부부 기준 월 305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30년 정도라 그랬잖아요. 30년이 12개월 하면은 36개월 아니 306개월 목표 보면은 305만 원 곱하기 해보면 10억 9,800만 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11억 정도 있어야 노후를 30년을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단순 계산해 보면 11억은 아까 50대 분들은 한 월 100만 원 정도 더 번다 그랬잖아요. 11억을 100만 원을 나누니까 1100개월이에요. 얼마 안 걸려요. 91.6년.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월 100만 원씩을 투자 수익률 5%로 계속 투자를 해서 불려가요. 복리로 계속 불려가면 저 옆에 있는 적립식 복리 공식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막 나와요. 저 수학이 되게 약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막 돌려보니까 20년 11개월만 하면 된답니다. 네. 39살 되신 분들 지금 월 100만 원씩 저렇게 투자하시면 60대에 11억 모으실 수 있어요. 네.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20년 저렇게 모았더니 20년 후에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11억 모았더니 그때 가니까 야 그거 갖고 안 돼. 30억 모았어야 돼. 이렇게 나오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N잡을 하든 뭘 하든 우리의 미래가 지금 당장의 먹을거리를 해결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든 살아보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머무르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더 진짜 미래를 대비하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무슨 뭐 대비냐 무슨 뭐 노후냐 해서 나온 게 이거잖아요. 욜로 플렉스 그죠? 요거 한물 갔죠?
요즘에 이런 말 안 씁니다, 잘. 그죠? 뭐 요노라든지 뭐 이런 말도 이제 살짝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별로 못 뜨고. 그래서 이런 게 나왔죠. 짠테크. 네. 작은 돈도 아끼자. 짠테크. 보면은 일주일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아 보았다. 영원으로 일주일 살기, 뭐 9일 연속 무지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무지출 챌린지를 한답니다. 돈 안 쓰기. 어떻게든 이거 실제 안 쓰는 걸까요? 빈대 붙는 거겠죠. 예. 네. 하여튼 사회 트렌드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여러분 수입의 공식이라는 건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공식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Y는 뭐냐면 소득이에요. 내가 버는 돈.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하려면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내 몸값이 있겠죠. 내 몸값이 몇 시간을 일하면 얼마 돈을 받는. 그 몸값이 A고요. 시간이 X예요. 몸값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정말 시급만 받는 최저시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기술이든 지식이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만 하면 시간을 때우면 한 시간당 얼마를 준다가 이거죠.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몸값이 되게 높아요. 이 사람은 한 시간만 일을 시켜도 뭐 한 10만 원을 줘야 돼. 그럼 10시간 일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최저시급은 10,000원 조금 넘는데 이 사람은 10만 원이니까 10배의 몸값으로 일을 하니까 소득이 10배겠죠. 이게 수입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플러스 B라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통장의 잔고가 빵은 아니시죠?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이 이자가 붙고 있겠죠? 그죠? 한 석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일요일 뭐 이렇게 이럴 때 띵동 하면서 뭔가 뭐 3원 뭐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시나요? 네. 돈을 벌고 있어요. 그 돈이 아주 중요한 큰 이런 돈이 아니라서 그렇지 여러분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근데 돈이 아주 많아서 석 달에 한 번 띵동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한 뭐 1억 뭐 이러면 일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대요. 우리가 아닐 뿐이지. 그래서 저기 보시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쓴 반은 로버트 반은 일본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 책을 썼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기 미국 현직 대통령 트럼프의 친구예요. 부동산 재벌이고요. 이분이 현금으로 사분면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월급 생활자, 그러니까 일을 해서 봉급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인플로이, 이제 고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데 고용이 되지 않고 내가 나를 스스로를 고용한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이건 이제 S라고 표현했고요. 그럼 저쪽에는 사업가, 글씨가 좀 깨졌네요. 사업가.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인데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어떤 출장을 다니고 무슨 계약을 이게 아니고 저 개념은 뭐냐면 직원이 한 500명쯤 되는 큰 회사를 굴리는 그 오너 정도를 얘기해요. 그럼 저긴 뭐냐면 이 많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회사의 어떤 체계와 일하는 방식을 딱 따라서 착착착 일을 해서 회사가 돌아가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버는 나의 고용된 엠플로이들이 있는 그걸 굴리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사람을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비즈니스를 하는 B 쪽에 있는 분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재용 씨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I라고 되는 여기 투자가는 뭐냐면 저렇게 회사가 아니고요. 그냥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통장의 이자 소득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고 예를 들면 건물주는 건물이 있어서 월세를 받으면 맨날 집구석에서 게임만 해도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현금 이자, 그다음에 주식 배당 받는 분들, 또는 베스트셀러를 써가지고 인쇄 같은 거 받는 분들, 또 노래를 굉장히 히트시켜가지고
저작권료 받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저쪽에 I 쪽에 해당하겠죠. 근데 여기 가운데를 쫙 나누면 이쪽에 있는 E나 S에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 실제로는 한 95% 정도 전체 인구에. 그 다음에 저쪽에는 한 5%의 사람밖에 안 되는데 돈은 저쪽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오늘 누가 그 라디오에서 묻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일론 머스크라는 친구가 가장 부자가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장 부자래요. 그 사람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열심히 테슬라를 조립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저쪽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노동소득이 이쪽에 있는 거고요. 저쪽에는 자산소득인 거예요. 아까 AX라고 했던 그 부분이 노동소득인 거죠. 열심히 일하면 돈이 바로 나와요. 근데 일을 못하면 돈이 안 나오죠. 일을 못한다는 조건은 뭐가 있죠? 다치거나 너무 늙어서 못하거나 그러면 돈이 안 나오는 거죠. 자산소득은 뭐예요? 지금 얘기한 거죠. 전부 다. 한 번 만들면 계속 돈이 나와요. 만드는 거는 힘들지만, 그렇죠? 베스트셀러 초대박 히트곡을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단 만들면 돈이 계속 나오고 많은 돈이 나옵니다.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교는 단순 금액만으로 보면 안 되겠죠. 노동소득으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랑 자산소득으로 100만 원 나오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나 바빠. 왜 바쁜데? 나 알바도 뛰어야 되고 어디 가서 뭐도 해야 되고 지금 집에 가서 뭐 만들어야 되고 바쁘대요. 바빠서 노후 대비는커녕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못해요. 대비 못해요. 지금 먹고 사는데 바쁜데 당장 모자라는데. 제가 이 나무 지게를 사진을 그려놨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의 굉장히 그 매일매일의 그 교훈을 주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나무꾼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이제 톱을 들고 올라갔답니다. 이제 밑에 부인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날이 컴컴해지고 어둑어둑해져도 이 나무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산에 쫓아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톱질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톱이 다 무뎌가지고 막 하는데도 나무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아니 그 톱날 좀 갈아가지고 하면은 좀 금방 될 텐데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 미련하게. 그랬더니 나무꾼이 톱 갈 시간이 어딨어 라면서 계속 톱질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그 많은 교훈을 주는 우화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못하고 지금 현재에 급급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게 바로 아메이예요.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66년 됐습니다. 1959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미국 시장에 미국 회사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생기고 망하고 하는데 평균 수명이 15년이랍니다. 네. 20년, 30년 되는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뉴트리라이트라는 브랜드, 예, 지금 아메이의 대표 제품이거든요. 저거는 심지어 아메이보다 더 오래됐어요. 91년. 좀 있으면 100년 된답니다.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회사고요. 실제 아메이는 어떤 회사냐면 세계 최대의 직접 판매 기업이에요. 직접 판매라고 하거든요. 직접 판매. 예. 직접 판매 개념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1959년에 리치와 제이라는 두 사람이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창립을 했대요. 그리고 450여 가지 그 지금은 더 많이 늘었는데 그 제품들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회사입니다. 여러분 그 이마트가 제조회사인가요? 유통회사인가요? 유통회사죠. 아메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메이는 그게 아니고 실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파는데 이렇게 유통을 막 하진 않아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는 굉장히 다국적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 스포츠들이 있죠.
그 중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 첫 번째 무슨 뭐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그 다음에 농구 있죠. NBA 뭐 이런 게 또 있는데 저 NBA에 올랜도 매직이라는 올랜도는 어디죠? 플로리다에 있는 그 디즈니 월드가 있는 유명한 도시거든요. 거기를 연고로 하는 올랜도 매직이라는 농구팀 샤킬 오닐이라고 하는 선수 아시죠? 들어보셨죠? 농구 모르셔도 샤킬 오닐 그러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건데 그 선수가 뛰었던 구단의 구단주입니다. 그리고 신용평가기관 D&B, 던&브래드스트릿이라고요. 저 회사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무디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IMF 때 물론 뭐 IMF를 기억하신다 그러면 여기 연식이 좀 있으시겠지만 IMF 때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뭐 몇 등급 떨어졌니 뭐 하는 그걸 평가하는 데가 무디스라는 데였거든요. 그 무디스의 모회사예요. 저기 D&B라는 회사는 그래서 뭘 평가하냐면 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를 해요. 거기에서 5A1이라는 등급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해 받고 있는데 저 5A1은 최상위 등급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10개, 12개 정도의 회사들이 있는데 저 그 회사들은 뭐냐면 전쟁이 나도 안 망한다. 어마어마하게 튼튼하다. 이런 회사들만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4곳에 유기농 농장을 두고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를 직접 재배하고 생산해요. 농사를 지어요. 제조회사가 아니라 농업회사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1991년도에 그러니까 88년도에 법인 설립을 하고 준비를 해서 91년도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35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뉴트릴라이트, 그 다음에 아티스트리는 화장품이고요. 뉴트릴라이트에는 세계 1위 하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세계 판매 1위. 이 중에는 무슨 뭐 단백질, 그러니까 프로틴 보충제 세계 판매 1위, 오메가3 브랜드 세계 판매 1위. 그다음에 아티스트리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뉴트릴라이트의 성분을 가지고 피부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만든 거. 그다음에 무슨 치약, 아까 제가 첫 만남이 치약이었다고 했던 그 좋은 치약. 이거 어저께도 누굴 만나고 얘기해봤더니 주위에 이 치약 쓰는 사람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바디 케어 제품, 샴푸, 헤어 케어 제품, 그 다음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등등 홈 가정에서 사용하는 뭔가 생활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세제류들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가 더 있냐면 무슨 뭐 커피, 된장, 간장, 고추장, 라면, 화장지 이런 그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제품들을 직접은 만들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유수한 그 물건을 잘 만드는 회사들의 제품을 같이 팔아주는, 판매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를 조금 깊이 살펴보면 이 뉴트릴라이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1년 정도 된 브랜드고요.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던 1921년도에 여기 보이시는 요 분이 칼 렌보그 박사인데 이 분이 그 당시에 이 식물에 우리가 이제 다 농작물을 섭취하고 먹고 살잖아요. 식물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있다. 요거를 추출해서 농축해서 먹으면 되게 좋지 않겠냐라는 연구를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서 1934년도에 우리나라 아직도 일제강점기일 때 북미 최초로 비타민을 개발을 합니다. 종합 비타민을. 그래서 그때부터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1948년도에 그래서 아까 보셨던 더블엑스라는 제품을 첫 출시를 해요. 우리나라 막 해방됐을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쌓으면서 다양한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뉴트릴라이트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좋은 제품이기도 하거니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먹고 잘못될 일이 없다. 90년 정도 됐으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보고, 그죠? 탈이 나나 안 나나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뭔가 새로 나와서 와 이게 좋습니다 하는 건 내가 먹어보고 마루타가 돼야죠.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뉴트릴라이트에는 그 몇 가지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들이, 새로운 서비스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에요. 여러분 그 혹시 학교 다닐 때 체변 검사 해보신 분들 계시죠?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네, 네, 그
그때는 기생충이 있나 없나를 보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기생충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뭘 하는 거냐면 변을 검사를 하는데 변이라고 고상하게 할게요. 변을 검사를 하는데 변 검사를 해서 내 장 속에 있는 어떤 세균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세균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걸 이제 통칭해서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나를 배양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맞춤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해주는 목적은 그래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를 하고 맞춤 유산균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그 인삼 같은 걸 대표적인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은 인삼 먹어도 인삼빨이 안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굉장히 잘 받는 나는 너무 좋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차이를 그 옛날에는 그냥 체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뭐냐면 인삼을 먹었을 때 그 인삼 성분을 바로 우리 몸이 흡수를 못 한대요. 흡수를 하려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장 속에 있는 그 미생물이 인삼의 성분, 뭐 사포닌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해서 우리가 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성분으로 분해를 해주면 그러면 비로소 장을 통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건데 그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인삼이 받는 거고요. 그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안 받는 거거든요. 그냥 똥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미생물이 그러면 우리 단순 생각으로는 그 미생물을 먹어주면 될 거 아니냐 장에 살도록 라고 하지만 실제로 장 속에 그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 어떤 그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생태계라고 할 만큼 거기는 복잡해서 그렇게 미생물을 투입해주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정착을 못하고 사멸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한대요. 그래서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도록 많은 미생물들을 증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검사를 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제안을 해주는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의 맞춤 유산균을 제안해주고 그거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마이랩이라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그래요. 요즘에는 어지간한 분들이 그 종합 비타민 이런 걸 먹거든요. 영양제라고 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는 이걸 먹어야 되고 저걸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도 알고 심지어 약국이나 다이소 같은 데서 건강기능식품을 팔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뭐 눈 밑이 떨리면 마그네슘 먹어야 된다 이런 것 지식들은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비타민이나 영양제들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를 먹어야 되고 내 식생활은 어떻게 바꿔야 되고 내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이런 제안을 받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건강검진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몸을 AI로 분석을 해서 당신의 몸 안에는 지금 요게 부족하고 요건 충분하니까 요렇게 먹고 요렇게 잠을 자시고 요런 운동을 하고 요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이 웰리스 랩이에요. 그러면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소비자분들한테 이걸 한번 해보시라고 딱 제안을 해서 이 결과를 받으시면 그러면 비타민 C가 모자라네요. 비타민 D가 부족하네요. 뭐 칼슘은 충분하시네요.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고 요즘에 당신은 고기는 너무 많이 먹는데 채소가 부족해.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과학적 그거에 의해서. 이 뉴트릴라이트의 그 기반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식물 영양소예요. 좋은 그 유기농 원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하는데 이 1972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좋은 성분을 먹기만 하지 말고 바르기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티스트리라는 그때는 이제 이 칼 램보그 박사의 그 와이프인 에디스 램보그 여사의 이름을 따서 에디스 램보그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로 탄생을 했었는데 아티스트리라는 브랜드로 이제 바뀌었죠. 지금도 계속 발전해 와서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제 스킨 케어가 아니고 피부에도 영양이다. 스킨 뉴트리션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더마 아키텍트라고 해서 지금 지지난달에 출시가 돼서 더마 아키텍트가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예요. 심지어 저희 소비자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그 동생 뭐 친척분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도 보내야 되겠다며, 거기는 안 파냐고, 안 판다 그랬더니 거기다 보내야 되겠다며 여러 개를 더 추가로 구입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런 걸 가지고 이제 피부를 재건축하고 완전히 더 젊은 사람으로 만들고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온 거죠. 제가 실제로 저희 스폰서님 엊그저께 보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맨날 눈이 작다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저보다 눈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랬더니 더마 아키텍트 열심히 하셔서 쫙쫙 당겨지니까 눈이 커졌다고. 그래서 저도 그러면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네.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그 굉장히 좋은 그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또 굿모닝이에요. 굿모닝. 요거는 뭐냐면, 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제 수분이 부족해지죠. 땀 흘리고 막 했으니까. 그래서 물 한 컵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잠을 자고 났을 때 빈속, 공복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좋고, 그 다음에 자면서 뭘 했냐면 피로 회복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분해가 돼서 근손실이 일어나요. 단백질을 먹어주면 좋다. 그래서 물과 프로바이오틱스와 단백질, 프로틴,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섭취를 하고 해주는 게 바로 굿모닝입니다. 굿은 영어로 장이에요. 굿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장을 케어해주는 아침 루틴. 그래서 굿모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2025년 6월 기준으로 참가자가 44,100명. 그리고 인증을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나 요거 먹었음 하고 인증을 하는데, 그 인증한 횟수가 356만 회. 그러면 지금 2025년 11월이니까 훨씬 많아졌겠죠? 저도 한 4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이거 했더니 이거 때문인가? 저는 작년보다 한 2kg 정도 체중이 빠졌어요. 제가 뭐 이렇게 밥을 안 먹은 게 아닌데 늘 배고파요. 근데 2kg 정도 빠졌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소비자님한테 건강한 루틴이라고 소개하면 아주 좋아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메이는 뭐냐? 지금까지 얘기 드린 이런 제품들이 다 알고 보면 생필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누구나 쓰고 먹고 바르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이렇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뭐 이런 데 가야죠. 인터넷 이런 데 가야죠. 여기서 사시던 물건을 아메이라는 마트로 바꾸는 거죠. 저쪽에 사는 거예요. 치약을 저기 가서 뭐죠? 그 싸다고 무슨 페리오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아메이의 좋은 아까 글리스터 치약으로 바꿔서 쓰면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메이 마트로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그 좋은 품질이 좋은 그 생필품을 쓰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런 그 좋은 생필품, 좋은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건강함 또 매력, 그다음에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굉장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쓰다가 절반 이상만 남아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꿔준대요. 반품을 받아준대요. 돈으로 돌려줘요. 예를 들면 여기 아메이에는 화장품이 샘플이 없어요. 본품을 사서 그냥 발라보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90일 이내에 가져오시면 돈으로 돌려드릴게요 해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요런 아까 실제 마트들은 다 포인트를 적립하게 해주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홈플러스에 갔더니 적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번호 띠띠 누르래요. 그래서 그때 얼마 했더라? 35만 원어치인가를 샀는데 적립했더니 350점 적립되더라고요. 오케이 캐시백으로. 그래서 야 35만 원어치를 샀는데 350이면은 이거 12달이면은 한 3,600점이면은 과자 한 봉지를 못 사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정도 해주는데 여기는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줍니다. 현금으로. 얼마나 해주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캐시백이 점점 많아지면 싸게 사는 효과가 있겠죠. 싸게 사는 효과가 있는데 이 쓰다 보면 굉장히 제품들이 좋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도 그랬지만 이거 치약 같은 거 쓰다 보면 저는 이제 치약을 한 5년, 6년째 쓰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양치질을 해도 잇몸에서 피가 안 나요. 양치를 하고서 뱉으면은 그 세면대에 빨갛게 비치는 그 일이 자주 있는 분들 많거든요. 양치질 하고서.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런 게 없어졌어요. 왜일까? 생각해 봤더니 치약인 것 같아요.
한 2, 3년 썼을 때부터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양치질만 하면은 이 잇몸에서 피난다고 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친구가 그래? 그럼 그거 쓰면 잇몸에서 피가 안 난단 말이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쓰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알려지게 되면 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럼 캐시백이 커지겠죠. 캐시백이 커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이거 굉장히 이건 그냥 캐시백이 아니라 소득인데 돈을 버는 건데라는 때가 올 거예요. 그 규모가 될 때가. 그럼 이걸 가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면 돈이 더 커지겠는다는 생각이 딱 들 수 있죠. 그럼 사업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마트만 바꿨는데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아메예요. 생필품이라는 게 왜 근데 대단하냐면 이제 그 가정 속의 금맥이라고도 합니다. 하우스홀드 골드라고도 하는데 보세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가전제품류예요. 혼수에는 가전제품을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가구 이런 거. 근데 보세요. 냉장고 요새 한 400만 원 가죠. 네, 그죠? 세탁기 한 100만 원 좀 더 갈 수도 있지만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리고 에어컨 200만 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쓸만한 거 사죠. TV 한 300만 원, TV 좀 싼 것도 볼 수 있지만 좋은 거 쓰려면 300만 원 주기도 해요. 뭐 그 OLED 막 이런 거요. 그러면 요거 1000만 원이에요. 요것만 해도. 근데 보세요. 아까 생필품 얘기했었죠. 제가 마트에 가서 35만 원어치 카트에 담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4인 가족이 그 한 달에 쓰는 생필품이 그러니까 뭐 보통 분들은 이렇게 집에 가서 그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야, 이달에 얼마 썼네 하는 분들은 잘 없겠지만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근데 대부분 평균 50만 원 정도 된대요. 마트 2번 가잖아요. 한 달에. 그죠? 25만 원씩 2번 채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굉장히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한 달에 하고 단순 계산을 해도 연간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1000만 원이죠. 왜냐하면 10년을 쓸 거 아니에요. 요새 TV들 10년 못 보기도 한대요. 중간에 고장 잘 나서. 네. 이쪽은 6천만 원이에요. 생필품이 별거 아닌가요? 별거예요. 그죠? 별거예요. 생필품 굉장히 대단합니다. 판매와 마케팅의 차이가 있어요. 판매는 뭐냐면 물건 파는 거잖아요. 판매는 도매로 뛰어다가 소매로 파는 거예요. 마진을 남기는 일. 그게 판매예요. 영업이라고 그러죠. 마케팅은 뭐냐면 근데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면 그런 물건이 있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 물건이 좋대. 이 물건이 더 싸대.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정보나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제품을 사고 싶게 만드는 거. 제가 뭘 해봤냐면 전에 저쪽 명동 쪽을 한번 쭉 걸어가면서 가보면 화장품 무슨 옷 이런 그 5개 광고판들이 막 걸려 있거든요. 하나같이 뭐가 있냐면 연예인들 모델들이 옆에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어요. 다. 네, 브랜드가 써 있고 그다음에 연예인 한 명 서 있고 이렇게 포즈 이쁘게 취하고 있거든요. 화장품 더해요. 거기서 모델만 지워봤어요. 이렇게 모델만 지워봤거든요. 그럼 글씨만 써 있잖아요. 브랜드하고. 그랬더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이 화장품 옷 이런 거에 모델이 거기 옆에서 사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제품이 그거 같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광고 모델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뭘 하는 거냐면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제품을 팔리게 하는 거죠. 사고 싶게 만드는 거. 아메이는 제품을 팔리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이에요. 아메 수입의 원천을 생각해 보면 아메이를 하면은 캐시백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캐시백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그 광고 모델들이 받는 돈. 원래 예전에는 공장에서 원가 200원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돈 200원을 들여서 하고 유통, 총판 도매 소매에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가고 소비자는 1000원에 샀죠. 그래서 원래 200원짜리 제품을 1000원에 사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원가는 똑같아요. 공장에서 만드니까 저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뭐 200원짜리 만들어가지고 광고도 똑같이 해야죠. 200원 들여서. 근데 유통망
얘네들은 총판 도매 소매 이런 유통망을 단축해서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마트나 뭐 아까 인터넷 뭐 컬리 쿠팡 이런데 그다음에 홈쇼핑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유통 단계를 줄이니까 700원에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됐죠. 700원에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요 마트 인터넷 홈쇼핑 이거는 그 집 앞에 슈퍼가 아니고 굉장히 큰 어떤 대자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유통 단계를 줄여서 독식을 하자. 사실 더 많이 버는 거죠. 대기업들은. 그래서 아메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제품은 써보면 자랑하게 돼 있다. 맛있는 음식을 어디 가서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아, 누구랑 같이 와서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 봤어? 아 진짜 재밌더라. 그죠? 싫다 그래도 여러분 SNS 같은 데 나 오늘 뭐 봤는데 야 이거 볼만했어. 이런 얘기 올리거든요. 그런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가를 굉장히 2배로 높여서 고품질로 만들자. 이거는 사람들이 써보고 감동하고 소문낼 수밖에 없게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광고 안 하고 유통 안 하고 직거래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700원에 똑같이 팔거든요. 그러면 저 광고하고 유통비 저거 안 한 저 부분의 돈이 남겠죠. 저 부분의 돈을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써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직접 알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노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돈을 나눠드릴게요 라고 한 거죠. 아까 얘기한 그 명동 막 이런 데 그 광고 모델 이렇게 하고 서 있기만 했던 그 제품의 이미지를 현혹시키는 그 역할을 그렇게 역할만 하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좋으니까 알려보세요라고 한 그 부분. 그게 바로 아메이 소득의, 아메이 캐시백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제품에는 다 뭐가 있냐면 이 PV와 BV라는 게 있습니다. 그 PV는 뭐냐면 포인트인데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글리스터 프로액션 컴플리트 치약 아메이 치약이거든요. 치약이 좀 6,800원인데 여기는 PV가 포인트가 3,480점이고요. 그 다음에 저 BV라는 게 있는데 저건 뭐냐면 실제 제품 가격이에요. 6,200원이니까 부가세 정도를 뺀 거거든요. 실제 제품 가격. 그럼 뭐냐면 PV는 일정하고요. 그 제품마다 얼마 일정하고 저 BV는 제품 가격이 물가가 요새 이제 오르잖아요. 계속 뭐 환율도 오르고 오르면 저 BV는 계속 높아지겠죠. 이 물가를 보정하는 기능이 있는 두 가지의 숫자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는 마트를 바꿔서 나만 써요. 당연히 저 혼자 쓰겠죠. 마트를 바꿨어요. 그래서 얼마 썼냐면 10만 원어치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는 10만 원을 썼고 친구한테 두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는 5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이 친구 5만 원, 저 친구 5만 썼어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20만이 됐잖아요. 20만이 되는데 저쪽에 보시면 1차 보너스 20만이면 3%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이제 BV를 계산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PV만 가지고 20만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3%니까 20만에 3%면은 2, 3은 6천 원을 저만 받아요. 왜냐하면 내 그룹 매출이 20만이 돼서 나만 받아요. 근데 요 친구들은 아직 캐시백을 저기 받을 수 있는 레벨은 안 됐거든요. 그만큼 못 써서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저 좋은 일만 시켰어요. 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도 살다 보니 4인 가족이니까 한 20만 원어치 썼다고 쳐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서 20만 원어치 썼다고 쳐요.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아까 그 4인 가족 생필품 한 달에 50만 원 쓴다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3명 다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레벨이 됐죠. 3% 정도. 근데 실제로는 나는 내가 알린 두 친구가 있으니까 합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60만이 됩니다. 20. 그래서 60만이 돼서 내 그룹 전체 할당된 60만에 6%의 캐시백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요 친구들은 3%. 그러니까 내 몫으로 나온 전체 3% 그 6%에서 요 두 친구의 캐시백을 먼저 주고 남는 게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근데 사실은 저도
저도 저한테 똑같은 구조로 누군가 이거 써봐라고 해서 알아듣게 된, 저한테 누군가 알려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스폰서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저희 이제 스폰서님이 와 계세요. 예. 그리고 파트너님도 와 계세요. 파트너는 뭐냐면 여기 친구 둘. 이런 구조가 되면 저 스폰서님은 합치면은 다 합치면 80만이죠. 나는 60만이고 이 친구 둘은 20만이거든요. 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스폰서는 그룹 매출이 80만이고 이게 되니까 여기 6,000원 똑같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 할당된 36,000원에서 이 두 분 6,000원 빼주니까 24,000원. 이거 스폰서님은 80만이지만 여전히 120만이 안 됐으니까 6% 똑같거든요. 그래서 48,000원에서 여기 전체 그룹에 36,000원을 다 빼주고 나면 스폰서님은 12,000원. 그래서 스폰서님보다 중간에 있는 내가 더 많이 받았죠.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광고와 유통을 하지 않는 대신 내가 주위에 알려서 쓰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이 발생한 기여도의 노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나눠준다라고 했죠. 네, 공정하게 나눠주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두 사람한테 광고를 했고 스폰서님은 나한테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더 받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딴 데는 저렇게 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데요. 네, 저는 사실 뭘 하고 있냐면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제가 위니까요. 내가 사장인데 뭐. 그리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뭔가 그래도 내 걸 가져가는 게 같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있어서 지워봤어요. 근데 없어도 아까 처음에 있던 그림하고 똑같아졌잖아요. 그냥 그뿐이죠. 그래서 숫자는 똑같아요. 네.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뭘 가져가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없어도 내 캐시백은 변함이 없다. 네. 스폰서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한국 아메이 1번 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 친구 세 사람한테 알려서 이 친구들도 20만씩 써서 이렇게 세 명이 쓰고 그 다음에 나는 120만을 달성을 하면 매출을 달성하면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9%.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월간 캐시백이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이거 근데 15에서 20만 원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연 180에서 240만 원이에요. 연간으로 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키트라고 하는 선물을 줘요. 굉장히 이거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막 이제 성장을 해서 그 밑에 있던 친구들이 3%가 아니라 60만, 6%를 달성하는 친구가 3명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400만, 15%를 달성하면 브론즈 빌더가 됩니다. 그래서 브론즈 빌더는 보통은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이상인데 브론즈 빌더 구조가 되면 30만 원 추가 보너스를 줘요. 그래서 실제 받는 돈은 100에서 130만 원 정도. 그러면 아까 그 엔잡 열심히 하시던 그 금액이 됐네요. 브론즈 빌더가 되는 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느냐, 아메이 사업을 해서. 못하셔도 6개월이면 되더라고요. 6개월 정도 하면 이런 형태의 수입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여기 확장되는 모델들 많이 쓰시는데 저는 되게 일반적인 모델을 한번 그려봤어요. 첫 번째 그룹은 100만, 두 번째 그룹은 200만, 세 번째 그룹은 300만, 400만 이렇게 되면 합산하면 1000만이 되거든요. 1000만이 되면 저 맨 끝에 있는 21%까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1000만이 되는 걸 한 달 동안 1000만을 한번 하면 그러면 실버 프로듀서 SP라고 하고요. 여기는 한 연간 250만 원, 아니 그 달에 250만 원 내외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월급 같죠. 네. 그리고 요거를 세 달 하면 1년 동안 3번을 하면 GP 골드 프로듀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 6번을 하게 되면 플래티늄 PT가 됩니다. PT들은 제가 실제로 받아보니까 연소득이 한 2,500에서 3,500 사이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꽤 괜찮아요. 그 다음에 파운더스 PT 12달 내내 하면 파운더스 PT가 되거든요. 이러면 연소득이 한 4,000에서 6,000만 원 사이가 돼요. 그러면
어느 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못지않은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플래티늄을 달성하면 정식 사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 가능 자격이 되고, 해외여행의 기회도 주어져요. 물론 더 해야 되지만, 저는 요 상속에 꽂힌 사람이에요. 우리 애한테 물려줄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사실 알아봤어요. 그 6차 시기에서 제가, 저를 설득시킨, 저를 끌어들인 부분은 바로 요 상속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제가 도와줘서 그 친구들을 플래티늄으로 만들면 저는 보석이 됩니다. 사파이어라는 보석. 사파이어는 연소득이 한 6천에서 8천만 원 된대요. 저 안 받아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플래티늄 요 분이 굉장히 그래 너보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면 에메랄드가 됩니다. 이렇게 3명을 플래티늄 만들면 에메랄드는 한 연소득이 8천에서 1억 원 정도 그렇게 된대요. 더 받기도 한대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요 분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6명을 만들면. 다이아몬드, 한국 하면 그 다이아몬드 연소득은 평균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수입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보통 아메이 하면 다이아몬드 하는데 다이아몬드가 끝인 줄 아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다이아몬드는, 저기 있죠. 여기 브론즈부터 실버 쭈루룩 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저기 있어요. 다이아몬드 위로도 쭈루룩 해가지고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까지 쭉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성공의 시작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되면 좋은데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다. 더 갈 데가 있다. 더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고요. 실제로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까지 가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놀랍고 대단합니다. 자, 수입의 공식 다시 나왔어요. 요 소득이 처음에는 AX 플러스 B였지만 이렇게 B가 돼서 이렇게 커지게 만들면 그럼 AX를 안 해도 될 때가 오겠죠. 그럼 AX 대신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돈을 안 벌어도 돼. 일을 안 해도 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죠. 어떤 분들은 여행 다닌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맨날 집에서 게임하겠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놀러 다닌다 그러고 뭐 어떤 분들은 봉사하시겠다 그러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하게 될 수 있는 때가 오겠죠. 그 하고 싶었던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글자로 꿈이라고 합니다. 꿈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꿈이 꿈으로 끝나는 이유는 그걸 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없기 때문이죠. 아메이라는 수단을 통한 상속 가능한 연금성 자산 소득을 만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에디슨 어워즈라는 상을 받았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제품 서비스 개발 마케팅 인간 중심 디자인 혁신 추구하고 드드득 해갖고 혁신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권위 있는 상이다라는 건데 이거를 1990년대부터 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누가 받았냐면 뭐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뭐 이런 사람들이 받았대요. 근데 저기에 칸쳐놨죠.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베랜드. 아메이는 1993년도에 이미 받았답니다. 아메이의 비즈니스 모델은 마케팅 모델은 에디슨 어워즈를 받을 만큼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메이가 사실은 지금까지 돈 버는 얘기만 했는데 여행이 있어요. 여행. 보상의 여행. NCA라고 하는 넌 캐시 어워드라는 여행이 있거든요. 이 여행을 굉장히 사실은 오늘 여기 굉장히 미팅장이 썰렁한 이유가 오늘 여행 출발하셨어요. 지금 케언즈로 갔답니다. 다 아시죠? 케언즈. 가보셨죠? 아닌가요? 네.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 뭐 대한항공 전세기가 몇 대가 뜨고 그 다음에 최소 5성급 이상의 글로벌 체인 호텔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한식 그 현지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 많으니까 한식 셰프를 뭐 15명 이상 데리고 가고 김치 그 현지 음식도 못 드시는 분 있으니까 뭐 김치 뭐 12톤 썼는데 이번엔 더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런 여행이 어디 있어요? 내 돈 내고 물론 갈 수 있어요. 저도 케언즈 따라갈 수 있었어요. 못 갔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재미난 장면들을 연출하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사실 이거 되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잘났네. 좋겠다. 부럽네.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가고 싶다.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도전해보고 싶은데? 해봐야 되겠는데? 그럼 이번에 해볼까?
도전. 그래, 가보자. 이렇게까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수입은 자녀에게 상속되는 자산소득이에요. 부동산, 빌딩 상속되죠? 그죠? 근데 상속세가 있잖아요. 부동산은. 이건 상속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PV, 비브라는 게 있어서 물가가 오르면 보너스도 같이 오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11억 열심히 모아도 20년 후에 돈 가치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11억을 모았는데 내가 모은 돈이 20년 후에 30억이 돼 있어. 좋겠죠. 아메리카 그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수입의 한계가 없어요. 더 벌려면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더 큰 핀이 되고 더 성장을 하면 더 소득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선착순이 아니고 위에 있음이 아니고 먼저 했음이 아니고 노력순이에요. 예, 내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잘리지 않아요. 아메이라는 회사는 여러분을 자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가능한 다양한 보상. 여행도 가고 돈도 주고 뭐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헬핑 피플을 통한 나눔 실천, 글로벌 비즈니스. 이거 저기 딴 나라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국제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모토는 사실은 뭐 근면성실 무슨 뭐 세계는 넓고 이런 거 아니고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예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저 사람들이 앞에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처음엔 나를 돕지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지게 되고 이 좋은 거를 더 널리 알리고 싶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아메이더라고요. 아메이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3리치가 된대요. 하나는 리치는 뭐죠? 돈이 많은 거잖아요. 머니 리치, 타임 리치, 프렌드 리치인데 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돈이 많은데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그리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병실에 누워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다 좋은데 친구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기는 되게 어려운 거래요. 근데 아메이를 하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질 수 있답니다. 어떻게 아느냐? 지금 여기도 지금 오늘 다 여행 가셨는데 여행 가시기 전에 저기 계시는 다이아몬드 이상 되신 분들 보니까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게 실제로 보이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사는 게 보이니까 맞네. 끄덕끄덕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상의 회원들 중에 77%는 자녀가 아메이 회원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래요. 실제로. 저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생각했겠죠? 이놈한테 아메이를 시키고 싶은데 아직은 뺍니다. 어디서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 아메이 안 좋은 거던데요. 이 소리만 해요 요새. 좀 때려주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꼭 데리고 와서 거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였지 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가 오겠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엔잡을 하고 계신다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 아마 이 엔잡으로서 아메이를 선택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의 이 어려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사회에서 희망 가득한 그런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면 아메이를 알아보세요.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보시라고요. 물론 알아보신 분들 많죠 여기. 네, 알아보세요. 꼭이요. 네. 감사합니다.